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대 세계사로 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시열입니다. 지금부터 15분 정도 본 강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세계 패권부터 20세기 후반 미소 냉전 종시까지 다이나믹한 세계사의 메인스트림을 총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최근 150년 정도의 세계사는 지금의 세계 정세와 특히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충돌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해 가능한 최소한의 역사 연구 단위는 하나의 국가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사라고 했습니다. 유사 이래 19개의 문명이 발생하였는데 1500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서양 문명도 그 중에 한 문명입니다. 현대 세계사는 영미의 서양 문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이 서양 문명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엄청난 과학기술 혁명으로 서양 문명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현대 문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죠. 본 강의는 영미가 주도하는 현대사라는 점에서 포커스를 잡고 있고 이번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는 이런 역사 흐름 안에서 지금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강의별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강은 영국의 세계 패권 확립과 러시아의 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영국은 19세기에 이 세계사를 주도한 나라인데요. 영국이 일으킨 산업혁명에 의해서 세계시장 경제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열강들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경쟁과 확장을 했고요. 특히 영국은 이제 이 서양 문명의 핵심 정치 제도인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중요한 그 19세기에 그 정치 개혁을 했는데 선거법 개정과 공물법 폐지 이것은 이제 국민의 주권을 이제 증진시키는 보통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고 공물법은 자유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를 폐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 남하를 막는 그래서 이제 서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흑해 크림 반도와 그다음에 이제 발칸 반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제 극동의 한반도까지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그레이트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의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2강을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과 일촉즉발의 세계 정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과 이제 이탈리아가 중부 유럽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통일되지 않았던 이 두 나라가 19세기에 통일이 되면서 유럽의 지정학적인 격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주도한 산업주의와 이 개별 나라들이 내셔널리즘이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그런 힘의 분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은 중국 문호개방 정책과 세계 균형자 미국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계 균형자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19세기가 영국에 의한 이제 주도였다면 20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를 하는데 미국은 19세기 동안 그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세계 균형자주의를 확보하는 대전략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균형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미국이 20세기부터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그 나머지 지역에 자기와 같은 패권 국가가 등장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큰 전략 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장한 내용은 지금 중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건데, 멀로 독트린. 이것은 1823년에 주장한 것으로서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럽 세력이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 20세기 들어와서 1899년에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중국이 세계 열강에 의해서 분할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미국이 걸어버린 겁니다. 중국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공평하게 문호개방을 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열강의 분할을 막은 셈이죠. 이것이 또 역시 세계 균형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19세기까지 이제 패권 국가였지만 20세기 들어와서는 유럽 대륙에서 독일과 러시아가 부상하고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 혼자서 이제 모든 나라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영국은 미국과 일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동맹을 맺는 영일 동맹이 1902년에 벌어지는데 이런 균형이 바뀜으로써 해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정치 지형은 격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898년에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스페인을 꺾고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 그리고 괌,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할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외에 전 세계적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4강은 이제 1차 대전 발생 배경과 전개, 민족 자결주의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3비라 그래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3비 정책을 독일이 추진하였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이 3C를 세 개의 도시를 잇는 그런 정책을 영국이 추진하게 되는데 이 3B와 3C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1차 대전의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대전이 진행하는 와중에 그 가운데 도중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참전을 전쟁이 1차 대전이 시작되고 한 3년쯤 지나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미국의 약간 대전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 전쟁에 늦게 참여하면서 미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서방 국가들한테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주장한 건데요. 이것은 19세기 이전까지의 유럽 열강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들을 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깊은 의도에서 주장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5강은 소련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발호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이 무섭게 부각이 되면서 1차 대전의 승전국이 한 나라로서 부각이 되고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1921년 워싱턴 회의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이 워싱턴 회의에서 영국, 미국이 이 일본의 힘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군비 축소를 협의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억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 의한 1937년 중일 전쟁 때까지 이 체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고 레닌이 죽고 나서 이 권력을 스탈린이 승계받았는데 이 스탈린이 1차 대전에 처절하게 패배한 러시아에 대한 상황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극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군비 확장을 시도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의 이런 그 성과 때문에 결국 그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침공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즘과 히틀러에 의한 독일 국가 사회주의가 이제 발효되면서 전제주의 정권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29년 대공황과 악화되는 지역 분쟁이라는 주제로 6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면서 모든 나라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일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되고 지금 세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마 공황 같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각자 도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공황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전쟁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태평양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아시아에서의 2차 대전은 37년부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 신흥 열강 국가들이 원료 공급지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공황의 여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일본의 침략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일반 그 장제스와 이제 모택동으로 이어지는 국공 세력이 중국 내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7강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다루게 되는데요. 히틀러는 이제 그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전쟁 준비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함으로써 뒤를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서방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일본이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본도 이제 석유가 금수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의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활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주만 공습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드디어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은 이제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 두 가지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1차 대전처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참전한 것이 아니고 한 2, 3년 뒤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 미국의 참전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이제 전쟁이 참여했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그 대가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유럽 열강들이 확보하고 있던 식민지를 모두 해방시킨다 하는 부분이 합의가 됐고요. 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엔이 성립하는 부분이 대서양 헌장의 주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전후 체제를 어떤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튼 우드 체조와 미소 냉전의 시작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의 세계 체제는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무역 수송로를 미국의 해군이 지켜주고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세계 체제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세계 체제가 194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은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작동하고 피점령 국가인 일본에서 일본을 점령하면서 통치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지금 헌법은 미국 군정부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비록 군비를 많이 확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방위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 내용이 이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그 세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소련 봉쇄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소 냉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왕은 본격화되는 미소 냉전과 위기로 치닫는 지역 분쟁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전후에서 동유럽에 철의 장막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유럽이 동서가 양분되면서 이제 대립하는 구도가 됐고 소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애치선 라인인데 1950년 1월 달에 미 국무장관 애치선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방위선에 한반도와 대만을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6개월 후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본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베트남, 그 다음에 이집트의 스웨즈나 쿠바 미사일 사태 같은 지역적인 분쟁이 벌어지면서 세계사는 격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10강인데요. 미중 화해, 소련 붕괴 인한 냉전 종식과 그 후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 10강의 가장 중심 부분은 미중 화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 공산당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하면서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70년 가까운 이 수십 년 동안 미중 화해를 통해서 이 바뀐 부분이 지금 미중 충돌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나라도 중국과 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원래 반미적인 인도가 미국에 접근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인도를 포섭하고 있죠. 미국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중동 정세는 복잡하게 진행이 됐고요. 드디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91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을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일극 체제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강의 중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주 짧게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지금 한 강의에 한 2시간씩 10회에 걸쳐서 총 20시간 정도를 제가 본 강의를 할 텐데요.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본 강의 때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